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존에서 아카마이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번 세션은 앞서 저희 아카마이의 김현철 상무님이 아카마이의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제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카마이의 이제 여러의 프로덕트들 중에 이제 가속 제품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여러분께 좀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N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부터 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떠한 기능들을 통해서 가속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CDN을 적용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이제 뭐 엣지 서버, 페런트 서버, 오리진 서버, 그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이러한 노드들로 구성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CDN에 적용함에 있어서 오리진 서버라고 하면 고객사의 이제 웹 서버 또는 컨텐츠 서버를 이제 일컬어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오리진 서버에는 뭐 아파치가 될 수도 있고, 뭐 IIS, 뭐 엔진엑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웹 서버를 통해서 이제 오리진 서버 등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CDN 구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엣지 서버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엣지 서버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가장 앞단에서 위치해서 고객사의 오리진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캐싱을 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리진 서버의 부하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중간단에다가 이제 CDN 쪽에서 페런트 서버라는 영역을 두게 됩니다. 즉, 이 페런트 서버는 엣지 서버보다도 오리진으로 요청이 들어가는 어떤 요청 수라든지 서버 대수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엣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공간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차일드 서버, 엣지 서버에서 캐시가 되어 있더라도 이제 삭제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오리진에 가지 않고 페런트 서버 한번 거쳐서 페런트 서버에 캐싱되어 있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엣지 서버로 바로 이제 딜리버리가 되고요. 이제 페런트 서버에도 이제 넌 캐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오리진 서버로 가서 이제 가져오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저희들 이제 사용자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의 이제 CDN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노드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앞서에도 이제 동일한 용어가 나왔는데 앞서에서 말하는 용어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간을 동일하게 이제 퍼스트 마일하고 미들 마일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구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라스트 마일 구간은 사용자와 즉 ISP 간에 이제 퍼블릭 인터넷 구간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미들마일 구간은 이제 CDN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됐었을 때 아까 엣지 서버와 페런트 서버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은 이제 미들마일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마일은 말 그대로 이제 CDN 서버와 고객사 오리진 서버에 있는 이 ISP 구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네트워크 구간은 퍼스트 마일하고 미들마일, 라스트 마일 구간 나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들마일은 이제 CDN 업체에서 이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이제 퍼스트 마일하고 라스트 마일은 실질적으로 성능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개런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ISP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라우팅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CDN을 이용했었을 때 이제 미들마일 구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충분히 가속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오리진 서버를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IDC 센터에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컨텐츠 서버 같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직접 운영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카마이에서도 이제 뭐 넷스토리지라는 이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고 CDN과 연동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한 컨텐츠들은 해당 넷스토리지 업로드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아카마이 넷스토리지와 CDN과는 미들마일 구간이기 때문에 퍼스트 마일에 대한 인터넷 환경을 벗어나서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구성도는 앞서서 보셨는데요. CDN의 필요성은 가장 크게 이제 어떤 트래픽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오리진 서버의 부하 무산, 그다음에 웹 보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에가 이제 일반적인 CDN을 적용하지 않았었을 때의 네트워크의 흐름도입니다. 즉 ISP 사업자들에 의해서
모든 커넥션은 오리진으로 모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커넥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용자가 1000명이 인입되면 1000개에 대한 커넥션이 이루어질 거고, 10,000개의 유저가 인입이 되면 10,000개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케일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는 단시간에 이벤트가 있을 때 단시간에 이런 대한 그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이고 수행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N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캐시 서버들이 그 사용자들에 대한 요청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요. 분산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밸런싱을 통해서 분산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캐시 서버들이 원본 서버로, 즉 커넥션이 맺고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게 되는 구조가 돼서 실질적으로 오리진 서버의 오프로드가 이제 저희가 커머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을 때도 스파이크성에 대한 충분히 대응이 된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웹 보안에 대해서 그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마이 CDN을 적용하게 되면 디도스 공격, 즉 TCP 레이어 3와 TCP 레이어 4 레이어 계층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UDP 플로이딩이라든 이런 디도스 공격은 원체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3, 4계층의 공격에 대한 거는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객의 이런 웹 보안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성능적인 부분을 좀 CDN을 적용을 통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컨텐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적 컨텐츠에 대해서만 캐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적 컨텐츠에 대해서, 즉 다이나믹 페이지들한 것들도 충분히 캐싱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캐싱을 어떠한 조건을 줘서 정상적으로 캐시를 통해서 다른 예를 들면 사용자들에 대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의 이제 DSA라는 다이나믹 사이트 억셀레이터라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를 어떻게 가속화하고 캐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가속하는 경우에는 뭐 경로 최적화라든지 이제 TCP 최적화, 그리고 이제 웹 속도 형상을 위한 뭐 콘텐츠 최적화라든지 뭐 프리패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페이지를 캐싱할 수 있는 DPC 프로토콜을 통해서 현재의 1.1 HTTP 프로토콜 버전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HTTP 프로토콜 2와 웹소켓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속 중에 이제 LMA라고 있는데요. 라스트 마일 억셀레이션의 이제 약자고요.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SS 파일이라든지 JS 파일, HTML 문서라든지 또는 폰트, 이러한 파일들은 실질적으로 그 압축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한 90%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압축 전송을 했었을 때에 이제 전체적인 웹 서비스 트래픽의 한 3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전송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는 줄어들어서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에 대한 로딩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포먼스에 이제 위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압축 전송은 고객사 오리진 서버에서 하게 되면 CPU의 잡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 오리진에서 압축 전송하지 않더라도 아카마이 이 DSA 제품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딜리버리 할 때 압축을 해서 전송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 프리패치를 설명드리기 전에 프리로딩에 대한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DN을 사용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이 프리로딩하고 프리패치를 혼용해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프리로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제가 파일 리스트를 10,000개를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이 파일 리스트 10,000개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캐시 서버에 다운로드를 시켜서 이제 캐싱을 시켜놓는 작업인 거고요. 프리패치는 프리로딩하고의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어떤 관리자가 미리 다운로드를 통해서 미리 캐싱을 시켜놓는 작업이 아니고요. 웹 문서에 예를 들면 HTML 문서에 이미지가 뭐 100개가 들어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CSS 파일이라든지 이런 스크립트 파일 안에 해당 그 URL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미리 파싱을 해서
그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요청하기 전에 웹페이지를 가져오면서 이 웹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리소스 자원들을 불러들여서 미리 이제 다운로드를 시켜서 이제 캐싱을 하는 기능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TCP 커넥션을 하게 되면 3&D 체킹 과정을 거쳐야 하게 돼요. HTTP 1.1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커넥션에 하나의 응답을 줄 수 있게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번 HTML 문서를 요청하고 CSS 파일 요청하고 이미지 파일 요청을 했었을 때 이런 커넥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맺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병목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리패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먼저 CDN 엣지 서버가 그런 리소스를 파싱을 해서 사전에 캐싱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DSA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슈어 라우터라는 이 최적화된 경로에 대한 기능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BGP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ISP와 ISP가 또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구간을 수립해 놓은 이제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BGP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스태틱하게 구성되어 있는 망이고, 만약에 이 BGP망에 예를 들면 트래픽이 많이 흐르게 되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BGP망에 트래픽이 차 따라가서 우회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카마이의 이제 이 슈어라터라는 이제 최적화된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CDN 엣지 서버들이 전체적으로 풀메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BGP망을 포함해서 여기 좀 오타인데 두 개의 그 경로를 아카마이 엣지 서버들의 경로로 레이싱을 시킵니다. 빠르게 응답 오는 이 경로를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로는 한번 수립이 되면 쭉 퍼머넌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30분마다 한 번씩 다시 레이싱을 통해서 최적화 경로를 찾아라. 또는 뭐 1시간마다 최적화 경로를 찾아라.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어떤 설정 등을 통해서 경로에 대한 걸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TCP 옵티마이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TCP는 그 패킷을 전송을 하기 전에 패킷 1이라는 패킷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면 혼잡한지 병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시 카운트 1을 또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2라는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좀 더 큰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4라는 패킷을 보내서 더 큰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1, 2, 4, 8, 16 이렇게 배수를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TCP의 가장 큰 병목 현상 중에 하나예요. 슬로우 스타트. 1부터 예를 들면은 뭐 16까지 또는 뭐 40까지 이렇게 값을 증가를 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카마이는 그 전 세계 이제 그 트래픽 30%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걸 알고 있어서 2배수에 대한 거를 증가하는 거죠.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 또는 4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만약에 혼잡이 있다. 이 사용자의 혼잡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내리겠죠. 카운트를 3으로. 네. 네. 원래 보통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운이 되거든요. 컨젠스드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2배수의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슬로우 스타트를 보완을 하고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죠. DPC, 즉 다이나믹 페이지 캐싱의 이제 약자인데요. 현재 그 웹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화 페이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로그인했었을 때 보여주는 어떤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페이지 또는 뭐 로그인 전에는 다들 다 같이 보는 페이지, 로그인 되면 다 다른 페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DPC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로그인 전후예요. 로그인 전은 대부분 다 동일한 페이지거든요. 다이나믹 페이지긴 하지만 전부 다 동일한 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 캐싱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로그인한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캐싱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개나 페이지니까. 나만의 개나 되게 나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안 바뀌는 영역.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쿠키 베이스 기반으로 캐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로그인해서 내 쿠키 값이 A, B, C, D, E, F, G부터 해서 Z까지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값을 아카마이에 이제 뭐 어떤 조건을 줘서 이 데이터 값이 있을 때는 캐싱을 해라. 쿠키 기반으로 해서 캐싱을 해라. 근데 저는 이제 A라는 쿠키를 가지고 있고 뭐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B라는 쿠키를 가지고 계시다라 그러면 제가 들어가고 또 들어갈 때는 이제 캐싱되는 데이터가 내려오겠죠. 다이나믹 페이지만 굳이 고객사 어플리케이션까지 갈 필요 없이 아카마이 엣지 서버가 캐싱돼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속화를 시킬 수 있고 병목 혁상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캐싱인데요. URL 베이스에 이제 우리가 보통 API 콜 같은 걸 던지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 가지고 리스폰스 되는 응답 값이 뭐 A라는 응답 값이 올 수도 있고 B라는 응답 값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이제 매개 변수 값들이 이제 바뀌거든요. A라는 응답 값을 받기 위해서 붙이는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B라는 응답 값을 받기 위해서 붙이는 매개 변수. 이 부분들을 이제 매개 변수별로 해서 캐싱을 할 수 있는, 캐싱을 통해서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아카마이의 어떤 그런 기능 등을 통해서 이제 가속화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속하는 부분. 뭐 아직 뭐 로컬 CDN 같은 경우는 뭐 HTTP2라든지 아직 이런 프로토콜 지원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도 HTTP를 지원하지 않는 벤더사들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스피드라는 프로토콜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됐죠. 구글에서 비표준 프로토콜로서 이제 HTTP 1.1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프로토콜인 거고요. 구글에서도 이제 스피드라는 프로토콜을 버리고 이제 HTTP2 프로토콜 이제 채택을 해서 구글 크롬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제 H2로 적용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HTTP2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HTTP1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의 커넥션에 하나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이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TCP3 핸드쉐이킹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요청을 할 때 또 동일한 작업이 반복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오리진 서버의 리소스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동일한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커넥션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HTTP2라는 이제 프로토콜 통해서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HTTP 프로토콜은 하나의 커넥션에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이 헤더 압축이에요. 이 헤더 압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앞서의 질문을 한 가지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미지를 최적화해서 내려주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헤더 정보가 넘어올 때 여러 가지 헤더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헤더 정보들은 공통적인 헤더 정보가 있고요. 비공통적인 헤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HTTP를 통신할 때 뭐 버전은 뭐 1.1이고 뭐 accept language는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공통적인 거거든요. 다른 건 하나가 있어요. URL 패스. HTTP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중복된 헤더는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헤더만 전달을 통해서 가속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속화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헤더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뭐 40바이트까지의 어떤 헤더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정보들 공통된 정보 전부 다 빠지고 패스 정보만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정보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보가 가지고 있으면 40바이트로 예를 들면 통신을 할 게 뭐 2바이트로 통신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효율을 보일 수 있죠. HTTP에서 하나의 병목 현상은 이 헤더 사이즈로 인해서 어떤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TTP2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사 원본에서 HTTP2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아카마이를 적용하게 되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이제 딜리버리 할 때 HTTP2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HTTP2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브라우저의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현존하는 지금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HTTP2를 이제 지원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랑 좀 다른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과거에 디바이스 환경을 버리지도 못하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XP 환경에 뭐 관공서들 뭐 많이 그 OS 옛날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애석하게도 HTTP2를 통해서 이제 가속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해당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죠. 브라우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앞선 얘기를 좀 더 그때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제가 LMA라고 해서 이제 라스트 마일 액셀레이터에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압축 전송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 과거의 브라우저, 즉 XP 기반의 i7 이하 이런 그 브라우저들은 압축 전송을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카마이는 이제 그러한 브라우저들도 지원하기 위해서 올드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압축 전송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런 조건을 줘서 다이나믹하게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그 에이전트 정보를 받아서 최신 브라우저라 그러면 압축 전송을 하고요. 오래된 브라우저라 그러면 압축하지 않는 데이터를 딜리버리해서 이제 서비스에 영향을 없앨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웹소켓 핫하죠 요새. 이런 전자거래소라든지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웹소켓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HTML5가 이제 저희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표준화가 이제 되고 가고 있으면서 그 웹게임들을 전부 다 이제 이런 웹소켓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할 때 채팅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웹소켓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HTTP 1.1로도 이런 웹소켓과의 비슷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게 꼼수죠, 꼼수. 예를 들면 이런 폴링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밀어서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게끔 한다라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버 사이드 이쪽인데 HTTP2에서 지원하는 영역인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웹소켓 같이 그 전이중 방식이 아니에요. 반이중 방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실시간적인 어떤 스트림 데이터를 주고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웹소켓이고요. 아카마이의 이제 가속화 제품은 이 HTTP2만이 아니라 이 웹소켓 프로토콜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웹소켓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브라우저 현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웹소켓의 활용 예시를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 교통 정보라든지 가상화폐 이제 그래서 그 차트가 변경되는 부분. 예를 들면 빗썸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시세가 변하는 게 뭐 어떤 주식처럼 뭐 이렇게 데이터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1초 단위로 바뀐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실시간적인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웹소켓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게임 통해서 이제 채팅 기능. 다시 한번 이 웹소켓을 통해서 웹게임들이 다시 활성화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잔디 소프트에 뭐 이런 매드월드라든 이런 게임들이 우리 일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단의 그런 게임으로서 이렇게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웹에서 HTML5라는 이 랭귀지를 통해서 모든 디바이스 환경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웹게임을 지금 이렇게 런칭 예정 중에 있거든요. 웹을 하다 보니까 iOS, 안드로이드, 예를 들면 PC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 환경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요. iOS에 맞는 앱을 만들어서 게임을 런칭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에 맞는 앱을 만들어서 게임을 런칭을 해야 되고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HTML5라는 이런 웹 랭귀지를 통해서 손쉽게 웹게임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트렌드가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